사실은 현재 한국 안보의 최대 해만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단에서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하는 등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서 저희가 오늘 제1회의에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국제법적 측면은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대응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이신 박승춘 장군님께서 천안함 사태의 장소와 시야를 보면 북한의 도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방법과 시기를 보면 북한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지표, 즉 장소, 시간, 방법, 시기 네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상당히 근거 있고 합리적인 그런 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에는 발표자께서 1996년 이후에 지난 15년간 북한의 도발 사례를 요약식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북한의 도발 시기를 보면 한국의 대선 혹은 기타 주요 정치 안보 일정과 관련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식으로 전개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천안함 사태 같은 경우는 은밀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다음 달이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고 그리고 7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담을 겨냥한 그런 측면에 따른 정부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왜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갖다가 수시로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결론이 이겁니다. 한국 내에 소위 국민의 안보 의식이 해이되고 심지어는 무력화되고 남남 갈등이 존재하는 한은 북한의 도발은 향후 계속될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결론이신데요. 이게 박선중 장관님 분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본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냐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근거 있는 맥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이신 이창희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국제 분쟁을 평화적,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용어에서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섭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제3자가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분쟁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평화적인 방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이 교수님께서 적으신 대로 강제적 해결 방식에서 특히 실력에 대한 자력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한국 단독보다는 한미 공동인 조처로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적인 측면은 대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관련 국제법 조항이 이 천안함 사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호 박사님께서는 우선 북한의 정세평가 그리고 군사안보적 측면이랑 국제정치 외교를 나누셔서 군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제도적 보완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통일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쓰셨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세 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다원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느 한쪽만 의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천안함 사태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은 벌써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가에 달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대만 같은 경우에 1990년대 초부터 지난 20년까지 가장 큰 사회 분열 요인이
통일할 거냐, 독립할 거냐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 그러면 대만의 북쪽에서는 통일하자는 사람이 많아요. 남쪽에서는 독립하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북쪽에서는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학교에 자리도 못 잡아요. 남쪽에서는 통일하자는 사람은 자리도 못 잡아요. 군에서 장교 말을 사당이 안 들어요. 또 왜 안 듣니? 그러면 저 장교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나는 독립을 주장할 줄 모른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그 사회, 국가 문제, 주요 문제의 정치화 그리고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게 대만은 90년대 초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설마 한국 사회는 안 그렇겠지 하던 게 지금 벌써 10여 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조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 몇 가지 나왔고요. 그리고 합동조선의 발표가 앞으로 10일 남짓 내에 있을 텐데 소위 완벽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아마 저희들이 얻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를 남한테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정부에서는 지금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논리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쓰신 분을 못 봤는데 미국 하와이에 있는 CSIS에서는 어떤 글까지 지금 발간이 되고 있냐고 하면요. 그 유엔의 경제 제재가 지금 두 건이 있거든요. 이외에 군사 제재를 해서 그 통항,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북한의 잠수함이나 수상함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고 항구를 봉쇄하고 그런 조처, 이것을 위반할 때는 한국 혹은 유엔 기준하에서 이것을 inoperational 그래서 불능화시키는 그런 방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지키지 못하면 사실 피해가 저희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문제인데요. 간략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안함 사태가 3월 26일에 발생했을 때 주변 4강의 반응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 다음날 위로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러시아는 무슨 이유인지 8일 만에 전문을 보내왔어요. 원래 러시아는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운 나라거든요. 대신에 미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구조함과 구축함을 보냈고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긴밀한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합동조사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육자회담과 천안함에 대한 입장도 천안함 후 육자회담 저희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됐냐? 그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원인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한 3, 4일 했어요. 그 다음에 3, 4일 지난 다음에 계속 기자들이 그걸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한의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 또 일주일 지나가려 한다는 얘기가 한반도의 안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계속 빙빙빙 돌리는 얘기였다가 4월 30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상해 엑스포를 위해서 갔을 때 그때 후진타오 주석이 46명의 그 한국 해군 장병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사망과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와 위문을 전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을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평가한다고 했어요. 평가한다. 그걸 무슨 뭐 칭찬한 것도 아니고 뭐 잘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평가한다는 표현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이 반응을 보면 분명히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얼마큼 노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워낙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유엔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 영내에 있는 안보 협의체와 우리가 공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차원적이지만 쌍무적인 노력을 이 양자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개혁 개방이 지난 30년 동안 성공을 거두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소위 G2니 아니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투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정말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것을 수사적인 선언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들이 인정하는 정도로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